상가주택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를 갖기보다는 물론 상가주택 투자에서 수익도 많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도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장단점을 잘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한동안 퇴직자분들에게 인기가 좋았고 많은 분들이 꿈꿨던 것이 상가주택이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싶어 하실까요? 네, 이제 제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가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도 이런 로망이 있어. 어떤 로망이 있냐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내 집을 하나 위에 꼭대기에 살면서 보통 4층짜리 집을 짓거든요. 그러면 1층에다가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미용실, 부동산 같은 데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2, 3층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고, 4층에 내가 살면서 월세도 받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로망들이 있죠. 이제 이런 로망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가주택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내가 거주도 편하게 하면서 월세도 받고 싶은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말리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상가주택 입지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고 과거에도 괜찮아 수익률을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상가주택들이 어떤 입지에 있는지. 우리가 잠실에 가면 신천동 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보통 먹자골목들 이런 데 위주에 본다 보면은 대부분 상가주택 지역들이 많아요. 첫째, 불편한 게 뭐냐면 내 밑에 1층에 그런 술집 거리라든가 먹자 골목거리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과연 살고 싶은가라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막 상권들 유명한 데들 가보면 상가주택들이 많은데 밤에 막 유흥으로 계속 돌아간다라든가 막 이런데 내 1층에 막 식당 같은 곳들이 많이 있다라든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업종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흔히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라든가 그 다음에 베스킨라빈스 그 다음에 뭐 통신섬 대리점들 이런 데들이 상가주택에 들어갈 거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 일단 주차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상가주택들이 입점해 있는 데들이 통상적으로 역세권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우리가 상가를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끌고 가는 상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상가주택들이 월세가 일반 중심 상업지역의 월세에 한 3분의 1도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싸다 보니까 면적을 넓게 쓰고 정말 맛집으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상가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 자리에 의해서 상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에 의해서 상권이 살기도 합니다. 뭐 정말 유명 맛집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맛집이 나갔을 때는 임대료가 확 떨어지거나 공실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고 또 코로나로 이런 데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상가주택은 기본 배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그 자체의 소프트웨어로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맛집이 소문이 나면 뭐 흔히 얘기하는 카페거리라든가 이런 데로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업지역에 보통 살다가 많은 분들이 상가주택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가 거주하는 다시 아파트로 이사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로망일 뿐이지 실제에 들어가면 만약 임대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상가주택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를 갖기보다는 물론 상가주택 투자에서 수익도 많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도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장단점을 잘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2022년부터는 상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많이 바뀌는데요.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봐야 할까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가주택은 세금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그동안 상가주택이 상당히 세금에서도 절세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동안에는 상가는 어디에도 비과세라는 게 없어요. 우리 주택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9억까지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상가의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상가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얘는 상가로 봅니다. 반면에 전체 면적이 주거,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면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었냐면 상가 1층에 한 3분의 1 정도 면적으로 상가를 주고 있는데 얘는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22년 1월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상가와 주택의 면적을 나눠가지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뭐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가 면적이 만약에 49%만 되고 주택 면적 51%라면 다주택 규제를 또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불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양도세 비과세 부분이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절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뭐 사실 이 바뀌는 세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니까 요건 좀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제목처럼 같은 투자 금액이라고 가정할 때 네네. 상가주택에 투자하시는 것과 아파트와 상가를 투자할 때 어떻게 차이 나는지 실사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실사례는 최근에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자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한 14억 정도 선에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제 월세도 받고 싶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의뢰해 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물건을 찾다가 이분도 처음에 상가주택을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가주택과 아파트와 상가를 투자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마침 그 케이스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는데 그 주변으로 좀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상가주택 지역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의 운양동이라는 곳인데 이쪽은 상가주택지가 사실 입지가 되게 좋은 곳에 속해요. 일단 뭐 지역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지역은 여기 운양동 카페거리라고 아주 형성이 돼 있죠. 이 카페거리라는 곳이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하는 여기가 상가주택 블록입니다. 근데 이 상가주택 블록이 위치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되게 좋은 점은 배후에 아파트들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거의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을 깔고 있는 위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유동인구가 그나마 다른 상가주택에 비해서는 좀 나은 위치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카페거리라는 이름까지 들어가 있죠. 이 지역에 이제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이 지역에 제가 사례를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입지가 좋은 그리고 1층에 웬만한 데들 상가주택에는 좀 공실이 조금씩은 있는데 아예 공실이 없는 매물로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상의 매물인데요. 일단 매매가는 23억 원이고요. 근데 여기에 2, 3, 4층 주택하고 1층에 상가 임대, 2, 3, 4층 임대가 나가 있고 이제 주인이 거주한다라고 가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한번 감안을 해보면 현재 보증금이 9억입니다. 그럼 23억에서 9억을 빼면 내 돈은 14억이 들어가야 되죠. 세금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주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수익률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 상가에서 임대료가 300만 원이 들어오고요. 2, 3층 같은 경우 2, 3, 4층에서 보증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9억을 받은 건데 그러면 월세는 3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에서 내 순투자금은 14억이 되죠. 여기에서 만약에 이분이 이 상가주택에 거주한다고 생각하면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돼요. 내 돈이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현재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2.57% 정도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300만 원, 연에 3,600만 원이잖아요. 그냥 3,600만 원을 가지고 14억으로 나눴을 때 수익률이 2.5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분이 제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제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아마 여기 이 지역에 상가를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 동일한 지역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아파트에 살다가 이런 상가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일단 주차도 불편하고요,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주거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사는 아파트보다도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랬을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30평대 아파트 이 운양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주변의 상업지에 상가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7억짜리 매물을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시세 7억 정도 하거든요. 7억짜리 매물과 상가는 지금 여기 이 운양역
이 상업지역의 한 상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6억 8천짜리 상가예요. 전용 면적은 한 60평 정도 되는 학원 상가입니다. 학원 상가고요. 그렇게 되면 7억의 아파트 대출 없이 들어가고 내 집을 팔고 14억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7억의 아파트를 들어가면 주거 환경은 어때요? 아까 상가주택보다 훨씬 쾌적한 지역입니다. 공원도 앞에 있고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그럼 7억짜리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요 운양 역세권에 있는 요쪽 상권의 상가를 샀을 때 매매가 6억 8천인데 임대는 5천에 3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투자금은 13억 3천에 투자를 하고 월세 330만 원을 받을 때 수익률은 2.98%. 사실 수익률 차이는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임대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에 2층까지 주차장이 다 확보가 돼 있고 또 학원으로서 장기간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대 안정성이 되게 편리하겠죠. 두 번째는 내 주거 환경입니다. 주거가 아파트와 상가주택은 이 쾌적성 차이가 굉장히 커요. 또 하나는 아파트는 매매가 상승과 함께 황금성이 되게 좋아요. 내가 팔려고 할 때 쉽게 팔리는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자가 그렇게 범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수요자를 맞추다 보니까 황금성도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매매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관리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구분형 상가로 역세권에 괜찮은 공실이 없을 만한 상가를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더 보여지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에 나서셔야 되는데 저라면 상가 플러스 아파트로 상가주택에 투자할 자금이라 한다면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상가주택 장점도 있어요. 대지가 넓다 보니까 이 지역이 만약에 전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특히 서울권에 그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투자 수익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또 재개발이라는 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은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가주택보다는 좀 주거환경이 쾌적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